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믿기 힘든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울산에 사시는 67세 윤정자 할머니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정부 지원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17만 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보다 더 큰 건 신뢰를 잃었다는 거였어요. 평생 정부를 믿고 살아온 한 노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마음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요,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정자 할머니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남구시장에서 채소 장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6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손님들도 정자 언니 오늘도 수고하셨네 하며 인사를 해주시고 그런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줬어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벽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부가 인증한 시니어 일자리 지원 교육이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아래로 자격증 취득 시 월 75만 원 보조금 지급, 이런 글씨가 빨간색으로 강조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67년을 살면서 그 정도는 알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인증했다는 문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월 75만 원이면은 정말 큰 돈이에요. 지금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게 하루에 3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매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75만 원이면 딸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손자 학원비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뜯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국가 인증, 정부 지원,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을 자꾸 두드렸어요. 집에 와서도 그 전단지를 식탁에 펼쳐놓고 계속 읽어봤습니다. 연락처도 제대로 적혀있고 주소도 시내 한복판이더라고요. 에휴, 뭐 정부에서 해준다 하니까 뭐 이거 진짜일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전화번호를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아직도 일을 해야 하는 게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손자한테 할머니가 용돈 줄게 이런 말도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자마자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정말 친절했어요. 안녕하세요. 국가인증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전단지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말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상대방이 더욱 정중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정부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인증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요, 매월 지원금을 드려요. 요즘 어르신들이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그럴듯했어요. 혹시 어려운 건 아닌가요?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교육해드려요. 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주소를 받아 적고 찾아간 곳은 시내 상가 3층이었어요. 건물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국가인증 평생교육센터라는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3층에 올라가니까 사무실 문에도 번듯한 현판이 금박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박상훈 대표였어요. 어르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명함도 정중하게 양손으로 내밀면서 의자까지 빼주더라고요. 명함에는 국가인증 평생교육센터 대표이사 박상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교육은요, 국가시책입니다. 정부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박상훈 씨가 아주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인증서며 감사장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요, 정부에서 공식 인증받은 교육기관입니다. 벽을 가리키면서 말하는데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교육청에서 인증한 마크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감사장도 있죠.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교육장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저처럼 한 60, 70대 어르신들이 10명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들이었죠. 옆자리 할머니가 아이고 정부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주니까 감사하지 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비는 단돈 17만 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박상훈 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자격증만 따시면 정부에서 매월 75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교육비는 첫 달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공짜죠. 17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첫 달에 바로 회수된다니까 부담이 줄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면 믿을만하지. 요즘 말이야 정부가 어르신들 챙겨준다니까 고맙네. 이렇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박상훈 씨는 계속해서 정부 지원이라서 절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지갑을 열어서 17만 원을 내고 접수증을 받았어요. 접수증에도 국가인증 평생교육센터라는 직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첫 수업날이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교육장에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새학기 시작하는 학생처럼 들뜬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강사가 들어와서 교재를 나눠주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교재가 복사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글씨가 흐릿하게 복사된 거 말이에요. 국가 교재라면서 이게 뭐지? 속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한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요.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를 받더니 5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도 계속 전화가 와서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했어요. 이거 정말 국가인증 교육이 맞나?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거라니까 제 마음을 달랬어요. 이미 17만 원을 낸 상황이니까 믿고 싶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김영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귓속말로 했어요. 정자야, 이거 냄새가 수상하다. 응? 교재도 이상하고 강사도 성의가 없어 보이고 말이야. 영자 씨는 71살 되신 분인데 저보다 눈치가 빨랐어요. 저기 강사 양반, 수업보다 전화 받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정말 그랬어요. 2시간 수업인데 실제로는 1시간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영자씨, 그래도 정부에서 인증한 거라니까 괜찮을 거예요. 첫날이라 그런가 봐요.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강사가 여러분, 이 자격증만 따시면 정말 매월 75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정부 약속이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다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정부 프로그램이야. 수업 내용도 별거 없었어요. 그냥 책 읽어주는 수준이었거든요. 요양보호사의 역할, 노인 심리 이해하기, 이런 뻔한 내용들을 대충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미루기만 하고요.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총 한 달 과정이라고 했어요. 한 번에 2시간씩인데 실제로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길어서 1시간 반 정도만 수업을 했어요. 갈 때마다 뭔가 허술한 느낌이 들었지만요. 정부 지원이라는 말만 떠올리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오늘 하루 더 지났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며 날짜를 세어봤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에휴, 그래도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모두들 75만 원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3번째 수업날 영자씨가 또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자야, 이거 정말 이상해. 강사가 맨날 바뀌고 교재는 오타투성이고.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무서웠거든요. 영자씨,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정부에서 하라는 거라면서요. 제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수업날 간단한 시험을 봤습니다. 객관식 20문제 정도였는데 교재만 봐도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웠어요. 박상훈 씨가 직접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자격증과 지원금은 한 달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지요. 집에 돌아가면서 아휴, 이제 정말 시작이야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였어요. 오늘부터 한 달 후면 첫 지원금이 들어온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17만 원을 낸 게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으로 매월 75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좋은 투자를 한 것 같았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년이면 900만 원이에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부터 확인했어요. 아이고, 아직 3주 남았네. 아유, 이제 2주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세면서 기다렸죠. 시장에서 일할 때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 박 아주머니가 아이고, 정자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이러더라고요. 좋은 일이라도 있어? 얼떨결에 예,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 소연이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소연이는 대구에서 남편 아이들과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합니다.
소연아, 엄마가 자격증 공부를 하나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더라. 하지만 딸은 시큰둥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사기 많다고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공짜로 돈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엄마. 아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야. 사기가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육센터도 제대로 된 곳이고 정부 인증서도 다 걸려 있었어.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뭘 믿고 살겠니? 소연이가 한숨을 쉬면서 엄마, 그래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너는 젊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이 들어서 희망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미리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소연이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오래간만에 맛있는 고기도 사서 먹고 싶었거든요. 손자가 학원비 때문에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학원비 보태줄게. 이라고 말할 생각이 아주 벌써 흐뭇했어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잔고가 찍혀 나왔지만 다음엔 75만 원이 더해져 있겠지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어르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ATM 기계 앞에서 통장 정리를 하면서 계속 상상했어요. 월 75만 원이면 시장 일을 그만둘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67살의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영자씨와 시장에서 만날 때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영자씨,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지? 아이고, 그러게. 정자야, 우리가 좀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 마침내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문자라도 올까 기다렸습니다. 에휴, 곧 연락이 올 거야. 자격증도 오고 지원금 안내도 올 거야. 이렇게 믿고 또 믿었죠.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엔 오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약속된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교육센터에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휴, 설마 이럴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기가 고장이 났나? 아니면 사무실을 이전했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직접 교육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버스 2번을 갈아탔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분명 무슨 연락 착오가 있었을 거야. 3층까지 올라가서 교육센터 문을 두드려 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봐도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니까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벽에 걸려있던 인증서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번듯했던 국가인증 평생교육센터 간판도 없어져 있었어요. 문에 붙어있던 현판도 떼어간 자리만 남아있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그런 곳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있나. 정부에서 인증했다고 했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허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상가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 아저씨, 여기 교육센터 언제 없어졌어요? 네, 그거 사흘 전에 갑자기 이사 나갔습니다. 밤중에 몰래 짐을 빼가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니까. 밤중에 연락도 없이요?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임대료도 밀렸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뭔가 수상했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저 여기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말을 다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마침 김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자 씨도 저처럼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속은 것 같다.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기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영자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자야, 정신 차려. 우리가 바보였어. 나이가 먹어서 욕심을 부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현실이 느껴졌어요. 둘이서 교육센터 문 앞에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같은 표정들이었어요. 당황스럽고 화나고 허탈하고.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이놈들이 그냥 사기를 쳤구만 하며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떡하면 좋아 하며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그때 받은 복사본 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교재만이 제가 속았다는 증거였지요. 17만 원이 문제가 아니야. 정부를 믿었는데.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자 씨에게 물어보니까 글쎄다. 경찰서라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자 씨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몇 명이 의기투합해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민원실 입구에서부터 긴장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들로 보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도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웃집 소음 때문에 온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돼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정우성이라는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저희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 경찰관이 먼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요즘 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전단지를 본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센터에 간 거, 17만 원을 낸 것, 그리고 마지막에 문이 잠긴 것까지 말이에요. 예,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신고가 3,000건이 넘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울산뿐만이 아니라요. 부산, 대구, 서울까지 전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돈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부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으니까 꼭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정 경찰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속 기준상 민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서 말입니다. 민사가 뭔가요? 저는 그런 어려운 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자 씨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개인 간의 문제로 분류돼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시간도 몇 년씩 걸려요. 그것도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말이죠. 영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우리가 당한 건 그냥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정부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쳤는데도요. 그 경찰관도 답답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은 이미 잠적한 상태고요. 설령 찾는다 해도 돈은 이미 빼돌린 후라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이런 사기꾼들을 미리 못 잡아요?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저희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요. 이들이 워낙 교묘해요. 완전히 불법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일단 피해 신고서는 접수해 드릴게요. 혹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하시거나 사기꾼들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 경찰관의 표정에서 읽혔거든요.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래요. 법이라는 게 이렇게 멀고 차가운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부를 믿었는데 정부가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영자 씨가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가 순진했나 봐. 67년, 71년을 살면서도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네.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영자 씨가 물어보니까 저도 막막했어요. 17만 원은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복사본 교재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어요. 혹시라도 자격증이라도 올까 싶어서. 아이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 교재를 들여다보니까 더욱더 화가 났어요. 이런 허술한 복사본으로 국가인증 교육이라고 속였다니. 글씨도 흐릿하고 오타도 여러 개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믿었을까? 17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돈으로 며칠은 더 살 수 있었겠지만 더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정부라는 이름만 들으면 무조건 믿어버렸구나.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순진한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딸 소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교육 어떻게 됐어요? 지원금 나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잘 안 됐다 하고 대충 넘어갔어요. 자세히 설명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딸한테 엄마가 사기당했다 하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소연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짐작했나 봐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공짜로 돈 줄 리가 없잖아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너도 나이 들어봐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믿을 게 없을 때 누구 한마디 해주면 그게 희망이지. 너는 젊으니까 모르는 게야. 이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해도 하루 3만 원이야. 그것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월 75만 원 준다고 하면 안 솔깃하겠니? 소연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몰랐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엄마 같은 분들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딸도 제 처지를 이해하긴 해주긴 하지만 결국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저 같은 노인들은 여전히 외로운 거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부라는 이름만 믿고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자식들은 자식들 살기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라는 말은 마지막 믿을 구석 같았거든요. 아휴, 그런데 그 믿음마저 배신당했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는 뭘 믿고 살아야 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겨도 되는 건가? 영자씨 말처럼 그냥 바보가 되어 넘어가야 하는 건가?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며칠을 속상해하다가 결국 다시 시장 일터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채소를 정리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헛되게 만들면 안 돼. 마침 시장에서 단골 손님인 박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정자야,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몸살이라도 났나? 아니에요. 그냥 좀 일이 있었어요. 대충 대답하려고 했는데 박 아주머니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정부 지원금 준다는 전단지 많이 돌아다니던데 혹시 그런 거 해봤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하고 모르는 척 하려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박 아주머니가 아주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아? 정부에서 하는 거라던데. 정부 이름 팔아서 돈 버는 인간들 99% 거짓말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당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교육센터라고 해서 갔는데 복사본 교재에 강사는 성의 없고 결국 17만 원 내고 문 닫고 도망갔어요. 하고 다 얘기를 했죠. 박 아주머니가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정자야 고생했네. 나도 그 전단지 받았는데 의심스러워서 안 했거든. 아유 다행히 미리 들어서 좋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게 해야겠다고요. 그날부터 시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정부 지원금 준다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일주일 뒤에 김영자 할머니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영자씨, 우리가 바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 또 생기면 안 되지. 영자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자야. 우리가 당한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어. 그래야 더 이상 피해자가 안 생기지. 영자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도 가고 경로당에도 가서 정부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들 조심하시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나도 그런 조언단지 받았는데 다행히 안 했네 라고 하시고, 어떤 할머니는 아유 우리 친구가 비슷한 걸로 당했다더라 이거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한 달 뒤에는 지역신문 기자도 저희 얘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어르신들의 피해 사례를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7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그리고 정부 이름만 믿고 덥석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17만 원이라는 돈도 아깝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신뢰가 이렇게 악용당하고 있다는 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절실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말 그 바보가 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아주 요즘 정부 지원금, 코로나 지원도 이제는 각종 보조금 명목의 사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요. 국가 인증, 정부 지원,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 이런 그럴듯한 용어들을 포장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줄 때는 절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내라거나 수수료를 달라거나 자격증 발급비를 요구하는 건 100% 사기예요. 진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 또 한 가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공서를 통해서 신청받습니다. 전단지나 문자 메시지, 전화로 먼저 연락 오는 건 의심을 해보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자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면요, 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전단지나 연락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 그리고 경험 공유가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자 할머니처럼 상처받은 분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성사연 필터는 더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